네, 노블레스 독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홍익대학교 건축도시대학 유현준 교수라고 합니다. 그냥 자기만의 시각을 가지려고 준비하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누가 정해놓은 커리큘럼에 따라 움직이는 것보다는 자기가 가지는 독특한 시각을 가지면은 제가 대답하는 것들이 그렇게 사실은 다른 데서 얻은 지식들을 한다기보다도 제 관점을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그냥 자기 얘기하면 되는 거라서 그렇게 들리시는 것 같아요. 하나 있다면은 일단은 저는 제 전공에 관련된 책은 거의 안 읽었던 것 같고요. 그냥 제가 관심 있게 가는 책들을 좀 가끔씩 읽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로 책을 읽을 때에는 그냥 종이책으로 사서 읽고요. 그 다음에 꼭 밑줄을 치거나 제 코멘트를 거기다 쓰는 경향이 좀 있습니다. 그렇진 않죠. 그렇진 않는데 만화책 같은 것들도 그게 미디어가 그림이 좀 많다 뿐인 거지 사실은 그 스토리 안에서 제가 느낄 수 있는 여러 가지 이야기의 구성 같은 것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도 저한테는 크게 영향을 주는 것 같습니다. 그때 당시에 우리가 돈이 좀 부족했던 것 같아요. 그 첫 번째는 그 당시에는 지하 주차장을 만들지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지상에 주차장을 만들면서 그러면서 똑같은 사람들이 더 많이 살아야 되니까 고층으로 지을 수밖에 없고 그 고층으로 지을수록 사실은 건축물의 표면적이 줄어들기 때문에 공사비는 더 줄어들거든요. 그래서 그게 가장 효율적으로 적은 돈으로 지을 수 있었기 때문인데 어느 시점에 가서는 사실은 중층형의 고밀화된 거를 만들 수가 있었을 거예요. 특히 지금처럼 지하 주차장을 다 만드는 케이스라면은 중층형을 만들고 건폐율을 높여서 중층형으로 만드는 아파트도 가능했을 텐데 건설사 입장에서는 굳이 그렇게 돈 많이 들여서 그런 거를 만들 이유가 없었던 거죠. 왜냐면은 고층으로 지어도 잘 분양이 되니까. 서울의 도심 같은 데는 더 많은 사람들이 살고 싶어하고 집값, 땅값도 비싸기 때문에 고층으로 지으려고 하는데 그렇지 않은 데까지도 그렇게 고층으로 짓는다는 게 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기는 해요. 새로운 것들을 시도를 해야지. 아마도 제 생각에는 학습이 필요한데 지금 이미 지방에 많은 아파트들이 미분양들도 생길 것이고 앞으로 가격이 많이 떨어질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반대로 오히려 지방의 구도심이라든지 아니면은 서울과는 다른 형태의 주거 환경을 가지고 있는 곳들의 집은 서울에서 디지털 노매드족이라고 할 수 있게 왔다 갔다 하며 살 수 있는 사람들은 아마 그쪽으로 세컨하우스를 만든다든지 일주일에 며칠씩 묵고 오는 일들이 생길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가 만들어야 되는 거 지방은 좀 서울과 차별화를 해야겠구나 이러한 생각들을 좀 하지 않을까요? 맨 처음에 시작은 LH에서 토지 이용 계획이라는 걸 그리면서부터 시작을 합니다. 맨 처음에 도로를 만들고 도로망과 땅 필지를 나눈 다음에 이 땅의 건폐율과 용적률, 용도 이런 것들을 다 지정을 하거든요. 근데 그게 잘못된 거가 첫 단추예요. 그러니까 유럽의 도시들과 우리나라 도시의 가장 큰 차이점들은 우리는 한 용도로 상업지구, 업무지구 이런 식으로 땅을 이렇게 딱 정해놓잖아요. 그러니까 2차원적으로 평면적으로 도시계획을 하는 스타일이라면은 파리 같은 데나 뉴욕 같은 데는 보면 수직적으로 저층에는 상업시설, 중층에는 오피스, 고층에 주거시설 이런 식으로 나눠져 있거든요. 수직적으로 나눠져 있는 것들이 입체적인 그런 3차원의 도시라고 한다면 우리는 너무 2차원적으로 도시계획을 하기 때문에 저는 충분히 인스타그램이나 페이스북 같은 것들도 나만의 공간이 될 수 있고 그리고 거기에 제가 경험한 것들을 사진을 찍어서 올리는 이유도 그 공간을 점점 구축을 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게 단순하게 과시라고 폄하해서 얘기할 것만은 아닌 것 같고 제 일상의 기록인 것 같고 누구나 다 자기의 삶이 의미 있기를 바라는데 그게 누군가 기억해 주기를 바라고 알아주기를 바라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경험한 것들로 나는 이런 경험을 하고 이 삶을 살다 간다. 그런 일종의 일기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거기에 반감될 수 있죠. 그거를 여러분들은 항상 감안하시고 딴 사람들을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 인스타에도 써있는 첫 번째 문구가 아름답게 포장돼서 이렇게 돼 있다. 좋은 것들만 보여주는 거니까 그걸 감안하고 보시라. 그런 문구를 써놨거든요. 그거는 전적으로 두 사람의 관계의 마음에 따라 상태에 따라 다를 것 같아요. 둘 다 서로 좋아하면은 어딜 가든 좋겠죠. 그리고 둘이 서로 똑같이 좋아하는 관계라면은 둘만 있는 공간을 더 좋아할 것 같아요. 전형적으로 클럽은 사실은 호감이 없음에도 그것들을 호감을 좀 가지는 것처럼 착각을 느끼게 하는 공간이거든요. 그 중에 하나가 일단 어둡잖아요. 어두우니까 자기 매물을 어느 정도 숨길 수도 있고
시끄럽잖아요. 그러니까 대화를 할 때는 가까이 귀에다 대고 소리를 질러야 된단 말이죠. 그럼 그거 자체가 이미 45cm 이내 안에 들어오고, 그리고 시끄럽고 비트가 있는 음악 소리가 있으니까 심장 박동이 계속 뛰고, 심리학자들이 심장 박동이 뛰면은 내가 이 사람을 사랑하는가라고 착각하게 된다고 하더라고요. 직장 안에서도 제일 좋은 방법은 적절한 거리를 두는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그 공간적으로 가림막을 쓰던, 누가 나를 좀 보는 시선 같은 것들을 화분으로 차단을 하던, 여러 가지 장치들을 통해서 나만의 거리, 그다음에 나만의 공간을 확보할 수 있는, 그런 쉴 수 있는 공간을 가지도록 노력하는 게 저는 좋은 것 같아요. 저는 개선이 될 수 있다고 믿으니까 건축가를 하죠. 그러니까 그게 분명히 뭐 그것만으로 다 모든 걸 해결할 수 있다고 보지는 않지만 분명히 도움을 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